서울에서 사귄 몇 안 되는 친구입니다. 저랑 비슷한 길을 걸어온 분이시라 영상에 한번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3년생 손승희라고 하고요. 현재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인형 OEM으로 제작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제 3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직무는 뭔가요? 직무는 영업관리, 생산관리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든 걸 하시네요. 네. 본격적으로 중요한 질문 여쭤보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제 채널이 일본 한정이다 보니까 일본 관련된 질문이 아주 많을 겁니다. 네. 언제부터 일본어를 배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일본어를 시작한 건 중학교 3학년 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였고,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건 대학교 입학해서 JLPT를 공부했을 때부터입니다. 전공 일본어라는 소리네요. 네, 전공 일본어입니다. 배운 지 10년 넘었겠네 벌써. 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제가 듣기로는 승희 씨가 일본 취업 경험은 없지만 전공도 일본어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에 큰 관심과 애정이 있을 것 같은데, 취업이 아닌 다른 일본 경험이 분명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7년 4월부터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 대학이라는 곳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왔고요. 거기에서 8개월 동안 보고 전문점에서 일본인들과 같이 일을 했었고, 그 밖에 특별히 일본에 관련된 일이나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교환학생 1년이 다네요. 네. 일본어를 배운 기간은 10년이 넘지만 실제로 일본과 관련된 경험은 교환학생 1년이고 거기서 8개월을 보거집에서 일을 했다, 그런 거죠. 네. 현재 한국에 사는 일 잠깐 자기소개 때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는 3개월 가까이 됐는데, 여기는 제가 일본어를 할 수 있어서 뽑힌 것도 있는데, 사실상 일본 쪽보다는 중국 공장 관리자와 소통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중국에 있는 곳이고 한국에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무실에는 OEM, ODM 사업부라고 해서 고객에게 인형 디자인을 받으면 이걸 중국 공장으로 보내서 실제 인형으로 제작하기까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중국에 있다는 말은 중국 회사라는 소린가요? 네, 중국 회사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중국에서 따로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세우고 한국은 또 한국대로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별도의 회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계 기업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본사가 중국이고 한국 네. 법인 따로 있고, 일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사실 여기는 일본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지금은 일본계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회사에서 일본어를 활용하고 있어요. 본사가 중국인데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대표가 일본 진출에 관심이 크거든요. 사실 봉제 인형이나 PVC 피규어, 캐릭터 굿즈 산업이 일본 쪽이 엄청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만 시킨 포지션이 있는데 일본 해외 영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 플러스 일본 관련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월급은 더 받나요? 아니요? 그냥 짬처리 같은 느낌인가요? 네,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짬을 더 받은 느낌이네요. 최악이네 그거는. 네. 뼈를 묻을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회사에? 아니요? 일단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점수를 매겨보자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0점 만점에서 75점을 주고 싶고요. 그 이유는 집이랑 너무 멀어요. 나머지는 스타트업이라서 여기가 교육 체계가 없어요. 교육 체계가 없다는 건 신입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에 무언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지 않고 무작정 거래처를 던져줘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이나 팀장에게 물어봐가면서 처리해야 합니다. 친절하게 알려주나요?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직원들이 다 바쁘고 팀장급 되시는 분들이 모두 업무가 과중돼 있어서 친절하게 가르쳐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조조소 그런 건가요? 조쩔소이죠. 사실은 좀 좋은 얘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슬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승희 씨가 일본어 배운 기간 되게 길지만 일본 생활 1년 정도밖에 안 되고 현재 하는 일이 사실 일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교환학생 이후로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과 관련된 그런 일을 했던 걸 한번 쭉 소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관련된 회사에서는 총 3곳에서 일을 했는데, 2021년 강남 근처에 이베이 재팬이라는 곳에서 큐텐이라는 일본 쇼핑몰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셀러들 판매 등록하고 정산해주는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포워딩 회사 중에 NTL 나이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시창역 무교동에 있는 회사고요. 거기서 3개월 동안 포워딩 무역 관리하는 업무인데, 그걸 3개월 동안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2023년 4월 달에 한국 마루비시라고 하는 밀가루 제조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도 3개월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이베이 재팬에서 셀러 등록 정산해주는 일, 두 번째로는 일본계 포워딩 회사, 세 번째는 일본계 베이커리 재료 회사. 근데 제가 오래 일하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 이베이 재팬은 지금도 좋은 회사예요. 근데 저는 당시에 파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포워딩 회사인데, 여기는 자플래닛에서 리뷰가 완전 꽝이에요. 1점대고요. 여기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간질도 심하고 부서와 부서 간의 소통도 거의 없고요. 신입이
적응하기 너무 힘든 환경이라서 그만둔 것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베이커리 전문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기술을 한국에 파는 일이거든요. 사실상 고객들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기 때문에 물론 일본 쪽에서 파트너 회사나 본사 직원도 오긴 하지만 어쨌든 물건을 파는 고객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일본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뭐랄까 일본 관련된 일을 세 군데에서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다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또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어를 살려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나 또 후회되는 점, 단점도 좋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살려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 점은 내가 좋아하는 일본어에 관련돼 있는 어떤 문화라든지 일본 본사와 직접 컨택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이 있고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영어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좁다는 점. 영어 같은 경우는 잘하면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데 일본어를 잘해서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은 범위가 좁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승희 씨가 짧게 있었지만 일본과 관련된 곳에서 세 군데나 일을 해봤었고 지금도 물론 일본계는 아니지만 일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에서 유학도 경험 좀 했었고 그리고 한국 와서 일본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 한국인이 네.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일본어를 살려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결국 우리 후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절대로 일문학이나 일본어 쪽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IT나 공학 분야 쪽으로 배우시고 일본어는 서브로 배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큰 회사들은 대부분 IT나 이공 쪽 전공하신 분을 찾거든요. 근데 100% 인문학 쪽으로 전공을 하면 정말 취업하기도 힘들고 가서도 적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공계 쪽으로 전공을 해가지고 네. 일본어는 서브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공계 관련된 지식은 당연히 있을 거지만 자격증도 있을 거고 그만큼 일본어를 전공한 사람부터 일본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요즘 파파고 번역기도 그렇고 챗 GPT도 그렇고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 그렇게 고난이도의 소통을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다 채팅이나 이메일로 보내면 번역을 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얼마든지 요즘 AI로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 전공자들처럼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큰 기업에서는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대부분 대화할 일이 없거든요. 크면 클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어 쉽지 않네. 일본어를 잘해도 문제고 못하면 더 문제고. 네. 마지막으로 일본어를 100% 살리고 일본 관련된 일을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일본으로 가십시오. 이상. 일본으로 가라고요? 네. 역시 일본계보다는 그래도 일본에서 일하는 게 낫다라는 게 의견인 거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그 당시엔 그랬고 뭔가 일본계에 가면 내 인생이 바뀐다거나 엄청 행복해지지 않을까 매일매일이 보람차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은 결국 한국에 있는 회사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죠. 결국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랑 별 차이가 없다. 약간 독립적인 존재로 봐야 되잖아요. 일본 기업은 일본 기업, 우리는 일본 지사지만 한국 기업 같은 느낌으로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죠.